월간 재즈 비플의 편집장 김광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른 아침 다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재즈 수업을 많이 강의들을 하지만 이렇게 일찍 하는 거는 거의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 오전 수업을 하면 10시 정도에 하죠. 10시 정도에 하는데요. 그래도 또 이렇게 아침 일찍 안 막히는 시간에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이 성남이거든요. 성남인데 뭐 이렇게 차로 오니까 금방 오게 되더라고요. 아침 일찍 재즈 듣는 게 어떠실지 조심스럽기도 하고, 보통 이제 재즈 하면은 저녁 일과 끝나고 재즈 클럽 가서 굳이 뭐 와인을 드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재즈와 와인 한 잔 드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래도 뭐 이렇게 다가와 함께 아침에 들으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예, 어쨌든 1회 강의이긴 한데요. 보통 이제 재즈 강의하면은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이제 한 4주나 뭐 많은 데는 이제 뭐 학기제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재즈라는 게 어쨌든 우리 것이 아니고 미국 음악이고, 그리고 어쨌든 또 오랜 역사가 있죠. 100년이 넘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미국 역사와 재즈의 역사, 뭐 미국 역사이기 때문에 또 미국의 근현대사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재즈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고, 물론 그 강의 전에도 약간 재즈 비슷한 음악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재즈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즈가 들리기 시작한 건 아마 오래전부터 들리기 시작하셨을 텐데요. 이제 재즈를 이제 알고 듣는 게 이제 또 중요한 일이겠죠. 어떤 문화 예술 장르라든지 다 알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 음악을, 그 문학 작품을, 그 미술 작품을 누구나 가서 보고, 해외 뭐 유럽 여행을 가더라도 박물관 가면 우리가 교과에서나 보던 작품들을 보죠. 다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알고 보는 거와 나중에 와서 그 히스토리를 알게 되는 게 훨씬 또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 가서 조금 아는 척하면 더 좋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이제 아는 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 조금씩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진이 아주 멋지죠. 예, 재즈 이런 페스티벌이 요새 재즈가 이제 재즈 클럽 페스티벌이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혹시 국내에 있는 재즈 페스티벌 가신 분들도 계시죠? 예, 자라섬이라는 곳에서 이 사진이 이제 올해 10월에 있었던 그 경기도 가평에 있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실황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면 큰 잔디밭에서 야외에서 공연을 보고 밤 한 10시 반, 11시까지 공연이 한 10시간 넘게 이루어집니다. 유럽의 재즈 페스티벌과 비슷한 풍경인데요. 아주 멋진 공연입니다. 이런 데 가셔서 뭐 이렇게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쨌든 재즈를 즐긴다는 거는 재즈 공연장을 가서 실제 라이브 하는 모습, 연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 자라섬 올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실 때 잡지 하나씩 드렸는데요. 이제 이 잡지가 이제 제가 만들고 있는 월간 재즈 잡지가 되겠습니다. 재즈 피플이라는 잡지고요. 방금 지난주에 나온 12호로 지금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8,500원씩 되겠습니다. 가실 때 저희 뒤에 8,500원씩 주시면요, 제가 이제 살림에 보태 쓰도록, 농담이고요. 예, 뭐 2006년에 창간했습니다. 2006년이니까 꽤 오래됐지만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래서 2006년에 창간해서 매달 이렇게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국내외 인터뷰와 리뷰, 재즈 이야기들 있습니다. 특히 올 12월은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해서요. 뭐 거기에 관련된, 특히 이제 이 피너츠라는 찰리 브라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재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커버 스토리로 저희가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쭉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저희가 이제 내년 1월에 리뉴얼을 해서 잡지가 많이 좀 바뀌거든요. 두께도 좀 두꺼워지고 가격도 조금 인상이 되는데요. 뭐 정기 구독이나 여러 가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은 열심히 또 10년 넘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1시간이 짧더라고요. 슬쩍 얘기하면 금방 또 1시간이긴 한데요. 먼저 재즈를 들을 때 재즈는 이제 왜 어려울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죠. 재즈가 왜 어려운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에서 만들어진 우리에겐 익숙치 않은 음악이죠. 익숙한 건 언제나 이제 우리가 즐겁게 큰 무리 없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얘기와 반대에 있는 건 어쨌든 대중음악이죠. 우리가 쉽게 어떤 공부나 학습이 필요 없어도 일반적으로 한두 번 들으면은 듣게 되는 대중음악. 뭐 우리의 가요가 되겠죠. 아니면은 학창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팝 음악도 우리가 이제 크게 문제되지 않게, 실은 아델이 요새 이제 신곡을 안 내지만 아델이 신곡을 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도.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그 안에 있는 음악적인 형식이 우리가 20년, 30년, 길게면 4, 50년 동안 들어왔던 패턴에 있어요. 근데 이제 재즈는 그렇지 않은 음악입니다. 학창 시절에 우리가 들을 기회도 별로 없었고, 초중고의 음악 교육에 뭐 물론 이제 음악 선생님들이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재즈도 이제 조금씩 가르쳐 주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잖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낯선 음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게 되죠. 그리고 노래가 없는 연주 중심의 음악입니다. 뭐 프로테이저를 확 나눌 수는 없지만 재즈는 80% 이상이 연주 음악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음악을 듣는다는 거는 우리가 노래를 듣는다는 가창 음악을 듣는 겁니다. 가사. 그게 우리나라 말로 됐으면 더 쉽고, 아니면 영어로 돼 있더라도 뭐 영어나 불어나 어쨌든 가사로 불려지는 노래를 훨씬 수월하게 듣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재즈는 80% 이상이 노래가 없는 연주 음악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리고 연주 음악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악기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 음악이 그 음악 같고 그렇게 이제 들릴 공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되죠. 지금 이제 사진으로 제가 잠깐 나오는데 이제 아주 유명한 연주자입니다. 트럼펫, 굉장히 이제 재미나게 트럼펫이 되어 있죠. 이 연주자가 누군지 알면은 재즈 매니아신 거죠. 혹시 이 연주자 이름을 아시는 분? 다행이네요. 뭐 아주 재즈 전문가가 없으셔서. 네, 이 연주자는 이제 디지 길레스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즈를 안다, 뭐 쉽게 이제 제가 클래식과 예를 많이 드는데요. 클래식 강좌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어디 가서 클래식을 안다라고 하는 거 편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곡명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클래식을 안다. 뭐 클래식 많이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굉장히 클래식 애호가야. 그런데 어느 공간에 가서 너가 클래식을 많이 하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 뭐 그게 증명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음악에 나왔을 때 곡명을 얘기하고, 그렇죠? 작곡자를 얘기하고, 심지어 그 곡을 연주한 연주자 이름을 바로 얘기하면은 클래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 나왔을 때 이거는 재즈 사진인데 저 트럼펫은 디지 길레스피야. 그러면 재즈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사진을 많이 보고 음악을 들었다는 거니까요. 뭐 이제 그런 이제 지식 같은 것들을 쌓는 것도 뭐 재즈와 가까워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이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만들어진 음악이고 노래가 없는 연주 음악이고, 그런데 더 어렵게 재즈를 느끼게 되는 것은 같은 곡을 다르게 연주하는 재즈만의 고유한 연주 형식이 있습니다. 재즈는 자주 연주되는 곡이 있어요. 이제 이어서 얘기드릴 스탠다드라는 곡인데요. 뭐 짧게는 50곡, 많게는 2000곡이 넘는 곡들이 거의 100년 동안, 7, 80년 동안 반복돼서 연주됩니다. 우리 홍대에서 아니면 대학로에서, 이태원에서, 재즈클럽에서 연주되는 곡들이 뉴욕에서도 똑같은 곡이 연주되고 도쿄의 블루노트에서 연주된다. 그렇지만 다르게 연주되는 거죠. 오늘 어느 클럽에 가서 그 연주된 곡이 내일 그 클럽에 갔는데 다른 연주자가 그 곡을 연주하면 또 다르게 연주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연주된 걸 알게 되고 연주곡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하는데 막상 가서 연주했는데 계속 다른 연주만 나오니까 이제 또 어렵게 느껴지는. 그래서 이제 재즈에서 연주되는 양식이나 형식이 조금 익숙해지면은 다가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몇 가지 요소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재즈를 어렵게 느끼게 되는데요. 음악도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1시간 안에 재즈곡이 길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노래가 없는 연주곡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곡 2개 들으면은 30분이 지나갈 수 있어요. 15분짜리. 그렇죠? 그러면 이제 15분짜리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지금 대중가요는 2분 안에 한 곡을 다 끝내고 2분도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어디 이동하시면 들으면 10초 듣고 뒤에 곡 듣죠. 30초도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그 1분도 안 들어야 되는 요즘 시대에 10분 넘어가는 곡을 다 들으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예, 어려운 일입니다. 고행이죠. 예, 고행인데 이제 거기에 듣는 맛에 빠지게 되고 재즈 듣는 거에 익숙해지면은 그것만큼 또 좋은 음악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이 있지만 이제 친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역사. 요새 뭐 인문학 강의가 워낙 유행이죠. 예, TV 틀면은 몇 시간에 한 번씩 인문학 강좌 나오고 또 재방송되면은 뭐 하루 종일 인문학 강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만 들어가서 몇 개만 검색하면은 전 세계 역사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음악도 있어요. 재즈 강의하는 것들도 있고 클래식 강의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좀 지루하죠.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재즈도 역사를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역사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에서 재즈를 들어야 한다 그러면은 재즈 클럽을 가는 게 아니고 서점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분들이죠. 서점에 가서 역사적에서 재즈 역사를 한번 재즈 스윙 초기 재즈부터 스윙 재즈에서 막 그런 거를 막 300페이지 넘는 책을 보면서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들으실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언제나 얘기되는 게 이제 역사 순으로 듣다 보면은 앞서서 듣게 됩니다. 초기 재즈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누가 유명한 연주자고 시대별로 어떻게 있고 뭐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되는 이야기되는 아티스트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곡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딱 얼굴만 보면 우리가 Now, ladies and gentlemen, here's one you all can sing with us. 아까 이제 나왔죠.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그 재즈를 역사적으로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만 알아도 뭐 재즈의 절반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루이 암스트롱 할 때 약간 휘하돼서 흑인들의 약간 엔터테이너 기질의 백인들의 광대 노릇을 한 아티스트로 보여지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재즈의 즉흥적인 것을 처음 시도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책에서 만나는 거죠. 책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주를 보겠습니다. 이 60년대 연주 영상입니다. 재즈의 시작과 같은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1901년생. 그리고 1971년에 죽었으니까 70평생을 재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재즈보다는 그냥 팝이에요. 그래서 루이 암스트롱의 재즈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고요. 그냥 팝이라고 합니다. 팝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흔히 말하는 뭐 옆집 아저씨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팝송 할 때 팝입니다. 그냥 미국의 대중음악을 상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즈 음악이 있기 전에 미국의 대중들이 즐겼던 만담, 코미디, 연주, 노래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바로 이 루이 암스트롱이죠. 지금 모습도 그렇죠. Saints go marching in. 네. 동양인이 나와서 반갑죠. 이게 필리핀 미국인입니다. 네. 초기 재즈입니다. 재즈를 공부할 때 제일 처음 만나는 연주곡 스타일입니다. 이게 옛날 유명한 곡이에요. 미국 민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문학계에서 문학계 행진곡으로도 많이 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재즈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어서 중요하다면은 관악기가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연주자들이 몇 명이었죠? 6명. 6명입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말년에 가장 즐겨했었던.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이 음악을 들었을 때 루이 암스트롱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럼 루이 암스트롱이 6명 있으면 루이 암스트롱의 6인조는 루이 암스트롱이 말년에 즐겨 연주했었고 여기에는 중요한 게 관악기 3명이 연주하는구나. 그럼 이 관악기 3명도 약간 성부가 나눠져 있어요. 나름대로 메인 멜로디를 루이 암스트롱이 트럼펫으로 연주하고 그리고 클라리넷이 윗음을 꾸며주고 트럼본이 낮은 저음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이 한 20명 넘게 되는 빅밴드를 이렇게 6인조로 축소해서 루이 암스트롱이 구사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올스타즈 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밴드 이름은. 계속 이게 이제 초기 스타일 재즈. 노래 한 번. 2절. 여러분들이 지금 모던 컨템포러리 재즈, 현대 재즈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이 연주하면 다른 사람이 연주 안 해요. 이 사람이 돋보이게 솔로를 밀어주죠. 근데 옛날 재즈는 이렇게 다 같이 집단적인 즉흥 연주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즈 용어에서는 집단적 즉흥 연주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연주하죠. 예. 트럼펫, 클라리넷 소리도 유념해서 이제 들으시면 좋습니다. 원래 이런 노래 신나게 다 같이 부르죠? Now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yes I want to be in that note. 재즈를 굉장히 심각하고 클럽에 갔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막 5분 동안 연주하는데 5분 있다 들어왔는데 그 곡이 그 곡 같고 막 땀을 뻘뻘 흘리는 뉴욕의 클럽에 가는데 흑인들이 그런 연주가 재즈이지만 지금 원래 재즈는 이렇게 굉장히 흥겹게 연주하는 게 초기 재즈입니다. 원래 재즈가 미국 남부 뉴올리안즈 흑인들이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음악이 이렇게 행진곡처럼 들리는 이유는 장례를 지내고 돌아올 때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원래 재즈는 흑인들이 어떻게 쉽게 노예 생활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음악을 할 수 있던 거는 교회,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하고 장례 지낼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 신나는 건 장례 지낼 때는 슬픈곡을 하고 장송곡을 하고 돌아올 때는 그 슬픔을 다 묻어놓고 행진곡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웬더 세인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거 번역할 때 성자 행진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다 묻어놓고 집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흥겹게 연주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남부의 아주 유명한 행진곡이죠. 그래서 행진곡과 재즈는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그 행진곡을 길거리에서 하다가 실내로 갖고 들어오는 재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악기가 발달됐어요. 행진곡에서 피아노를 할 수 없잖아요. 피아노를 메고 다니면 행진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재즈의 대부분은 다 관악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진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본이 중요해요. 트럼펫과. 그렇죠? 그리고 색스폰은 어쨌든 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재즈에 들어오게 된다. 저 베이스도 원래는 없었겠죠. 콘트라베이스 어떻게 행진하면서 하겠어요. 다 베이스, 트럼본이나 튜바가 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실내로 들어오고 실내악적으로 연주되고 클럽에서 연주되면서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보게 그런 것들이 20세기 초에 만들어집니다. 1900년대 초에 루이 암스트롱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곡만 다 들으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가면 이제 초기 재즈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티스트를 만나게 된다. 재즈에 듣는 재즈를 주로 많이 이렇게 듣죠. 어떤 아티스트를 좋아하면은 그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어가면서 이제 넓혀가게 된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챗 베이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빌 에반스, 키스 아렛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듣게 되면 조금 더 재즈 안쪽으로 들어가서 연주되는 아티스트들 수많은 연주자들 그리고 미국 재즈를 넘어서서 유럽 재즈 그리고 아시아 재즈 그리고 더 관심 있는 분들 국내 한국의 재즈 연주자들을 이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만나는 아티스트가 바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글쎄요. 이렇게 한번 챗 베이커입니다.
독보적인 아티스트죠. 정서적으로나 연주적으로요. Time after time. 이렇게 아침 제가 8시에 챗 베이커 듣는 것도 진짜 너무 진짜 오랜만에 이긴 한데요. 60년대 연주입니다. 챗 베이커 남자 트럼펫터이고 2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사망한. 그러니까 이때는 뭐 좋은 연주를 보여줄 때죠. 원래 트럼펫터입니다. 트럼펫터인데 아주 중성적인 목소리로 노래해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제가 이제 음반사랑 얘기할 때요. 옛날 사람이잖아요. 이게 유니버설 뮤직 아티스트인데요. 유니버설 뮤직에 가면은 지금도 음원이나 이런 플레이에서 가장 돈을 저작권을 많이 벌어들이는 아티스트가 압도적으로 챗 베이커예요. 이미 죽은 지 30년이 지난 88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계를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인기 있는 아티스트. I tell myself that 조금 들어보실까요? 네. so lucky 잘 보시면 to be loving you. 이빨을 보시면요. So lucky 이빨이 하나 없어요. to be 앞니빨이. 그렇죠? the one you run to see in the evening when the day is through. 이렇게 노래하고요. 그다음에 트럼펫 연주되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You hear me say that I'm so lucky to be loving you. 아까 루이 암스트롱이 불렀던 거하고 같은 악기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같은 연대 녹음이에요. 물론 루이 암스트롱이 20살, 20살 더 많은 대선배이지만 같은 시대 때 연주인데 이렇게 백인들은 약간 서정적인 연주를 하고 흑인들은 약간 이제 초기 재즈나 뭐 보통 우리가 이제 하드밥, 뭐 비밥이라는 스타일 연주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트럼펫은 아니고요. 플루겔혼이라는 악기입니다. 조금 더 크죠. 이렇게 혼이 들어간 게 연주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챗 베이커를 좋아하면은 챗 베이커의 다른 음반, 그리고 챗 베이커를 좋아하다면 요 트럼펫 좋아하게 되면 그러면 같은 시대 때 활동했었던 또 다른 아티스트, 뭐 마일 데이비스, 루이 모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넓혀가면서 재즈를 듣게 됩니다. 제가 사진 LP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예. 여기 이제 LP가 듣게 되면 LP를 틀어드리면 이제 더 분위기가 살긴 하는데요. 이 앨범 타켓이 챗백의 가장 유명한 약간 제임스 딘과 같은 세대에서 재즈계의 제임스 딘이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챗백의 스윙스, 트럼펫인데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이렇게 50년대부터 좋은 연주를 보여주는 이 아티스트가 말년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말년에 죽기 전의 모습이고 88년 연주인데요. 88년 5월에 사망하고 여기 이제 4월 보름. 이게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이 사진이 54년 연주. 그런데 이제 10년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얼굴이 많이 이 얼굴 안에 챗 베이커가 그간 겪었던 일들이 다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티스트에 관심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쨌든 관심 있어야 돼요. 음악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미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외를 떠돌아다니는지. 그러니까 재즈계에서 가장 심한 약물 중독자입니다. 약물에 노출돼서 평생의 약물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이탈리아를 공연 갔다가 공항에서 잡혀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몇 개월 살다 나오죠. 그럼 나오자마자 다른 나라 가서 또 그러니까 평생 돌아다녀요. 미국엔 가지도 못해요. 가면 바로 잡혀 들어가니까. 그래서 매번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미국보다 느슨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결국에 고향에서 못 죽고 네덜란드에서 객사를 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이 아티스트가 어떤 음악을 하고 누구와 연주했는지를 알게 되면 또 재즈가 재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영화와 같은 스토리가 챗 베이커고, 그게 얼마 전에 영어로 나온 본 투 비 블루라는 영화입니다. 에다 노크가 주연을 한. 그래서 에다 노크가 주연한 본 투 비 블루에 이 루이 암스트롱이 이빨 빠진 그 약간 에피소드가 나와요. 왜 이빨이 빠졌겠어요? 왜 빠졌을까요? 루이 암스트롱이 누구한테 맞았겠죠. 왜 맞았을까요? 약물 중독자들이 맞는 이유는 약을 하고 돈을 안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집단 린치를 당하는데, 이 트럼페터에게 이빨이 없는 거는 피아니스트에게 페달이 없는 거랑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페터들이 이게 보시면은 이 마우스피스를 입에다 바짝 대요. 그러면 이빨이 없으면 이 입뉴슬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버징이 안 됩니다. 트럼페터는 하는 걸로 연주하는 거예요. 입술이 떨리는 걸로. 근데 입술이 떨리는데 밀려가지고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독특한 연주법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뭐 의치도 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요. 그때 이제 연주입니다. 근데 그거 신경 없이 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그걸 이겨내려고 욕조에 들어가서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입술이 자꾸만 이빨에 껴가지고 다 망가지고 피나고, 그런 연주 모습이 본 투 비 블루에 아주 잘 나와서 아주 멋진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아티스트로 만날 수 있죠. 또 넘어가 봤는데 이제 곡으로 만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곡으로 만나는 것, 제가 이 셋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 이제 친숙한 곡으로 만나는 스탠다드. 그래서 재즈에서 자주 연주되는 곡을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장르에든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클래식에도 있죠. 뭐 연말 되면 무조건 베토벤 9번 합창곡을 하고, 그리고 예술연연당이나 큰 클래식 콘서트장 가면은 자주 연주되는 곡이 있죠. 뭐 슈베르트의 몇 번, 베토벤의 몇 번, 모차르트의 몇 번, 그리고 요새는 이제 말로 곡도 많이 하니까요. 몇백 년 동안 연주된 곡이에요. 내년에도 연주될 거예요. 도쿄에 가도 그 곡이 연주되고, 미네네 가도 그 곡이 연주되고 그러죠. 악단 바뀌는 거죠. 재즈도 그런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익숙한 곡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곡, 뭐 플라이 미 투 더 문, 플라이 미 투 더 문 있죠. 그것도 재즈 스탠다드 곡이고, 지금 이제 가을이 다 지났지만 가을에 듣게 되는 오톤 리버스, 고엽, 낙엽, 다라라라 다라라라, 뭐 이 프랑스 곡이죠. 그리고 뭐 오버 더 레인보우,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때 많이 드는 마이 퍼니 발렌타인.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재즈에 대한 경험이 아무리 없어도 한 10곡 정도는 우리가 아는 곡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음악이고 우리가 미국 음악에 일반적으로 익숙합니다. 그래서 흘러간 팝 중에 스탠다드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하게 되면 의외로 60,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훨씬 더 이해도가 많아요. 어릴 때 이걸 들었기 때문에 스탠다드를.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정쩡하신 분들이 이 90년대 재즈 거품 시대가 경험이 없는 30대 분들이더라고요. 한 40, 50대 분들은 우리나라가 90년대 약간 재즈 거품이 있었어요. 이 차인표 형님 때문에 막 재즈 그 미용실도 재즈하고 분식점도 재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90년대 초예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재즈 그 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쭉 가지 않고 그게 언제 꺾였을까요? IMF 때 싹 다 97년대 싹 다 없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 거품 자국 때문에 2000년대 지금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 스탠다드 곡이 몇 곡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넓혀가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여기 이제 예제로 든 곡을 하나 들어볼까요? 루이 암스트롱 할아버지 또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칙투칙이란 곡이 스탠다드를 대표하는 곡이 서머타임이 있어요. 미국 조지 거신이 만든 그 스탠다드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곡이죠. 미국 오페라, 뮤지컬, 미국 작곡가. 그 미국 작곡가는 또 동유럽에서 넘어온 유대인이고, 이 스탠다드 작곡가들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이 만들고 미국인들이 좋아하고 전 세계인으로 퍼져서 너무나 많이 연주되는 곡인데요. 그 서머타임과 함께 그 같은 해
1935년에 만들어진 곡이 바로 이 칙투칙이라는 곡입니다. Heaven, 가사도 있네요. 네, 뮤직비디오도 만들었습니다. 음반사에서. I'm in heaven, 가사도 너무 좋고요. and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이제 부인이 되셨죠? 엘라 앤 루이라고. Yes, heaven. I'm in heaven, 아침에 보기에는 이거보다 이게 낫죠. and the cares that hung around me through the week seems to vanish like a gambler's lucky streak. 칙투칙이 돌을 맞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춤을 출 때 다 춤이죠. Dancing 춤을 출 cheek 때 나도 to 노래죠. cheek. Oh, I'd love to climb the mountain, reach the highest 이게 peak, 천만 불짜리 목소리죠. 누구도 but it 흉내내죠. doesn't thrill me 우리가 들으면 half as much 루이 암스트롱 이름은 안 as 나오지만 아, dancing cheek 그 to cheek. 목소리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Oh, I'd love 흉내낼 to 수도 go 없는 out 목소리죠. fishing. 이제 간혹 예전에 이 And a river 루이 암스트롱을 on a 요즘 creek. 개그맨들이 흉내내요. But I 예전에는 얼굴에 don't 검은칠까지 enjoy 하고 it 했어요. half 지금 as much SNS 시대 때 그러면 as 큰일 나죠. dancing cheek to cheek. 흑인 사회에 번지게 Now, 되면 mama, dance with 공격을 me. 받죠. 그래서 예전에 몇 번 하다가 이제 I 안 want 하더라고요. my 얼굴에 검은 질질하고 이제 arms 개그하고. about you. The charms 그때 언제나 이제 about 흉내내는 you 아티스트가 바로 근데 will 루이 암스트롱은 평생 carry me 음악 활동을 했기 through. 때문에 Yes, 우리나라에서 별로 heaven. 그렇게 개의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I'm in 그런 광대 역할을 평생 heaven. 했죠. 70평생을. And my heart beats so 아직 that 엘라의 노래가 안 I 나옵니다. can 루이 암스트롱 hardly 노래하고 speak. 후반부는 이제 엘라의 여사.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k 키가 when 바뀌어서 we out 자세히 together, 들으면요. 키가 바뀌어서 여자 dance 노래. cheek to cheek. Take it, Ella, swing it. Heaven, I'm in heaven, and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Heaven, I'm in heaven. 이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탠다드로 재즈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를 만날 수 있는 방법 이따 또 조금 더 나눠서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죠. 재즈를 들으러 공간을 갑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 유럽에서 있었던 한국 연주자들의 공연이었습니다. 요새 K-팝 때문인 것도 있지만 국내 재즈 연주자들이 해외 가서도 좋은 반응을 얻어요. 특히 이제 국악과 재즈가 이렇게 합쳐진 이제 퓨전 국악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은요, 뭐 동유럽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재즈 클럽은 아마 한두 번씩 가셨을 거예요. 강남 지금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물론 생긴 만큼 더 없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맘만 먹으면 성수동, 이태원, 성수동의 포지티브 제로 라운지, 이태원의 올드 재즈, 그 다음에 홍대 에반스 다 있어요. 지역별로. 지방에도 있습니다. 대구, 그 다음에 전주에도 있고요. 각 지역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즈 클럽을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페스티벌이죠. 아까 처음 사진에 있었던 10월에 있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그리고 5월에는 이제 서울 그 올림픽 공원에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 이제 내년 5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숲에서도 10월에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지자체에서 다 재즈 페스티벌 해요. 수원, 광교, 그 다음에 대구에서 그 약간 우리나라 이제 사계절이 뚜렷해서 너무 춥거나 너무 덥지만 않으면은 어쨌든 재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제 11월 되면 이제 다 없어지긴 하는데요. 페스티벌 가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 모습이죠. 여기서 하나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라섬 15회 2018년 코로나 전에 있었던 라이브
곡인데요. 제가 최근에 본 공연 중에 가장 감동 깊었던 공연입니다. 잠깐 얘기 드리고 한다면요. 뭐 아까 그 4개 중에서 두 번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아티스트에 대해서 얘기 드린 겁니다. 칼라 블레이, 저기 있죠. 칼라 블레이라는 여성 아티스트이고 10월에 돌아가셨어요. 올 10월에 돌아가셨는데 뭐 연로하죠. 30년대생이니까 아주 오랜 세월 연주했었던 재즈 연주자, 특히 그 여성, 거기도 백인. 왜냐하면 재즈는 기본적으로 흑인이 강세인 음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아까 연주한 재즈는 80%가 연주 음악이라고 했는데요. 그 80%의 90%가 남자입니다. 99%가 아마 남자일 겁니다. 90%는 좀 너무했나? 90%. 그리고 그 10%가 여성이라면 그 10%의 대부분은 보컬리스트입니다. 그렇죠. 여성은 보컬리스트. 여성이 연주하는 거는 거의 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독보적으로 연주했던 백인 여성 피아니스트. 아주 오래 초기부터 연주를 했었던 아티스트이죠. 거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19년 이후엔 연주를 안 하였으니까요. 이때도 여든이 넘은 나이였었어요. 손도 펴지지가 않아요. 클로즈업 보면요, 손에 다 이제 뭐 관절염, 루마티스에서 손도 있는데요. 그래서 관객이 다 울었었습니다 그때 이 연주를 보면서요. 이게 론스라는 곡인데요.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던 겁니다. 90년대, 2000년대 때도요. 조명을 꺼주시면 훨씬 저녁 분위기가 날 텐데요. 저녁이면 안 되죠. 이제 근무하러 가셔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앤디 셰퍼드라는 테너 색스폰 연주고요. 피아니스트 칼라 블레이가 80년대 발표했던 곡이고요. 본인 자작곡입니다. 이 곡이 이제 요즘 다시 회자되는 게 가사를 붙여서 보컬리스트 노래를 해요. 그래서 올 초에 그래미에서 신인상을 받았던 사마라 조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 보컬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요. 네, 커텔링 남자 보컬리스트 노래로 했고요.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베이스 주자가 나옵니다. 스티브 스왈로우라는, 스티브 스왈로우도 할아버지죠. 칼라 블레이의 남편입니다. 연하 남편, 세 번째 남편. 칼라 블레이 여사 3번 결혼하셨고요. 세계적인 베이스 연주자입니다. 지금 연주하신 지 50년 가량이 됐죠. 60년대부터 연주했던 사람이고요. 뭐 지금 재즈 씬에서 이제 제일 기타리스트의 리더로 있는 존 스코필드나 수많은 연주자들이 다 스티브 스왈로우가 베이스를 연주했었던. 그리고 이 연주 모습이 끝나고도 너무 아름다운 게요. 공연 끝나고 자신의 부인인 칼라 블레이 여사를 부축해서
이렇게 공연장 바깥 대기실로 들어가고 계단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사진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한 쌍입니다. 이제 음악적으로 잘 만났고 어쨌든 지금 이제 떠나 보내긴 했지만 이렇게 또 페스티벌에서 만나는 느낌이 있죠. 진짜 자라섬은 안 가면 손해예요. 왜냐면 예전에 이게 없어서 못 갔거든요. 올해가 이제 20회였습니다. 예전에 재즈 팬들은 이런 걸 보려면 무조건 유럽을 가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어쨌든 있으니까요.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가 당일에 갔다 올 수 있는 건 굉장한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클럽 페스티벌로 재즈를 접하시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스탠다드를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몇 가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스탠다드를 얘기 드린다고 했는데요. 스탠다드는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 90년 전에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뮤지컬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뮤지컬 인기가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 나왔던 뮤지컬을 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뮤지컬들은 거의 60년대 이후 70년대 이후 작품들을 해요. 아니면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거. 이때 하는 뮤지컬들은 미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죠. 아까 이제 치투칙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스탠다드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는 거는 한 작품에 한두 곡 필요하지 않죠. 보통 우리가 영화 음악 하려면 10곡, 20곡이 필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뮤지컬은 대체적으로 이때 뮤지컬은 뭐가 있겠어요? 뭐 사랑 얘기죠.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얘기가 많죠. 사랑 얘기가 많고 곡이 10곡에서 20곡 정도 필요하니까 전문 작곡가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작곡가들이 대체적으로 19세기 말 동유럽에서 넘어온 유대인들이 99%입니다. 조지 거신, 콜 포터, 어빙 벌린, 제롬 콘 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 만든 곡들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탠다드 얘기할 때 이 작곡가들이 한 50년 아니면 100년 전만 먼저 러시아나 폴란드에서 태어났다면 클래식 작곡가가 됐을 거예요. 미국 재즈가 나오기 전에 그렇겠죠. 이 실은 그 조지 거신도 러시아 유대인이거든요. 차이코프스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이코프스키가 한 7, 8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은 미국으로 왔을 거예요. 뉴욕으로. 그래서 스탠다드 뮤지컬 곡 작곡가가 됐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죠. 가정이니까. 분명히 그럴 공산이 있습니다. 말러도 그렇죠. 말러도 몇십 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그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클래식이죠. 이 스탠다드란 곡들이요. 다 극음악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 극음악을 만든 것들은 재즈를 위해서 만든 곡이 아니에요. 그냥 극음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보면은 너무 재미없고 그냥 평이한 곡입니다. 근데 그거를 재즈 연주자들이 갖고 와서 나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즉흥 연주를 가미해서 연주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재즈 연주자들이 좋죠. 연주하기. 내가 만든 곡을 어렵게 연주하면 너무 어려운데 당신들이 알고 있는 곡을 내가 조금 틀어서 연주하는 거는 그래도 소지가 있잖아요. 내가 그 곡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러면서 재즈를 스탠다드 곡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악기가 들어오면은 더 좋아지게 되겠죠. 그 중에 아까 잠깐 들려드렸던 곡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아까 루이 암스트롱과 엘라 피츠제럴드가 같이 불렀던 체이크 투 칙이라는 곡입니다. 이 포스터가 그때 나온 포스터예요. 1935년 뮤지컬 코미디 영화 터펫이라는 작품에 사용됐습니다. 당연히 흑백 영화였겠죠. 포스터는 컬러였겠죠. 이렇게 실린 겁니다. 여기에 어빙 벌린, 저 어빙 벌린이라는 작곡가 작사가 요 이름도 외워두시면은 아까 조지 거시는 이건 조지 거시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이름입니다. 포기 앤 베스, 조지 거신. 조지 거신이라는 작곡가가 있고요. 작곡가가 있고 그 사람이 만든 포기 앤 베스라는 35년 오페라가 있고 거기에 사용된 곡이 이제 서머타임이라는 곡입니다. 이제 외워야 될 게 많죠.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척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외워야 돼요. 너무 안 외우면은 그 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빙 벌린
하나 알으면 어디 가서 곡이 나올 때 이거 어빙벌린 곡 같은데 아니면 어때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빙벌린 곡이야. 어빙벌린은 아닌가? 조지 거신 곡인가? 그래서 그 몇 명만 얘기하면은 그냥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옛날에 영어도 암기 과목이라고 했던 것처럼 조금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도 모르게 외우게 돼요. 많이 듣다 보면은. 어쨌든 이제 어빙벌린은 아주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1890년대생이에요. 이 사람도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에서 넘어왔고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4살 때 뉴욕에 왔어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말로 일자무식이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악보도 못 썼어요. 이 위대한 작곡가가. 뭐 약간 과장된 면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멜로디를 그러니까 천재라고 모차르트 같은 거죠. 멜로디를 막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서가 악보로 적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어빙벌린. 그 사람이 만든 거고 독특하게 작사도 했어요. 대체적으로 여기 아까 얘기드린 대로 한 작품에 10곡, 20곡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가가 따로 있고 작곡가가 따로 있는 편이에요. 그 작사가는 각본을 한 사람이 작사를 주로 하겠죠. 근데 어빙벌린은 그걸 이제 같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콜 포터와 함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연이 있겠죠. 영화 배우니까 프레드 아스테어와 진저 로저스. 그 당대 최고의 남녀 듀오.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했죠. 신성일 씨가 하루에 뭐 영화를 5편 찍었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랬던 분들이다. 30년대 영화 가면 이 사람들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나오면 다 흥행하는 겁니다. 흥행 보증 슈퍼죠. 어빙벌린 뭐 이제 몇 사람들이 만든 곡을 이 사람이 나오면 이제 다 성공한다. 이제 그런 영화를 이제 영화사에서는 RKO 영화라고 합니다. 이제 RKO가 이제 배급사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영화를 주로 배급했던 곳이 RKO 피처스고 이 영화사 이제 RKO 피처스 하면 이런 이 디즈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 RKO 피처스에서 배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곳이죠. 그리고 이 곡이 나중에 2000년대 그린마일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그린마일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톰 행크스가 교도소 간수로 나오는 거. 거기서 흑인이 누명 써가지고 이렇게 너무 얘기하면 스포가 되는 거긴 한데 마이클 덩컨이라는 사람이 그 영화 배경이 35년이에요.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그래서 그 영화의 히스토리가 뭐냐면 그 흑인이 어쨌든 죽기 전에 사형수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게 왜냐면 30년대 흑인은 거의 물론 노예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 해방은 됐지만 노예 해방 이후 30년대 노예들이 더 살기 힘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흑인들에게 그 흑인이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때. 영화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거죠. 그래서 그때 개봉된 영화를 교도소에서 틀어줘요. 그 영화가 바로 타펫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이 곡이 나와요. 그 영화의 제일 처음 장면에 그린마일즈 제일 처음 장면에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톰 행크스가 할아버지가 돼서 이 영화를 TV 틀었는데 타벳이란 장면을 나오면서 회상하는 씬이 그린마일즈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영화를 알게 되고 칙투칙을 알게 되고 그린마일을 봤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곡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가 타펫이라는 작품. 아까 우리가 무염스러운 노래로 들었던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프레드 아스테어와 진저 로저스 35년 영화 실제 장면인데 And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치투치하면서 볼을 맞대죠. I'm in heaven And the cares that hung around me through the week 당신과 볼을 맞대고 춤추는 순간 나는 언제나 그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그 그린마일즈라는 영화에서도 이 영화를 보면서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이 진저 로저스 보고 엔젤이라고 하죠. 엔젤이라고 외칩니다. But it doesn't thrill me half as much as dancing cheek to cheek. Oh, I love to go. 그러니 이 평생 영화도 못 보고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한 흑인이 태어나서 처음 이 영화를 본 거예요. 이 영화를 본 거 화면으로. 거기서 나오니까 진짜 천사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우리는 너무 지금 익숙하지만 거기에 이제 이 곡이 사용됐고 계속 춤춘다. 지금 영화에선 볼 수 힘든 장면이죠. 여기 이제 원곡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귀중하게 오리지널을 보신 겁니다. 또 영상을 하나 보신다면요, 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album, cheek to cheek, Tony Bennett And Lady Gaga! 레이디 가가로 화질이 좀 떨어지긴 한데요. 2000년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레이디 가가와 할아버지 토니 베넷과 같이 부른 거죠. Heaven, I'm in heaven, 새 한 마리 머리에 이렇게 이고 노래를 and my heart beats so 노래 굉장히 잘해요. that I can hardly 너무 speak, 화려해서 노래가 약간 제대로 평가 못 받는 아티스트 중에 하나.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Heaven, I'm in heaven, and the cares that hung around me through the week seem to vanish like a gambler's lucky strea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Oh, I love to climb a mountain and reach the highest peak, but it doesn't 깃털 때문에 노래하기가 토니 벤 할아버지가 불편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올해 돌아가셨어요. 토니 벤 할아버지가 7월에 올 7월에 96세, 20년대생이에요. 거의 이제 좀만 있으면 100세가 될 뻔했는데 토니 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 한번 왔었어요. 예전에 오셨는데요. 근데 저희가 돌아가시고 나서 뭐 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고 레이디 가가가 너무나 좋아했죠. 그리고 이렇게 음반도 냈어요. 이 러퍼셀이라는 음반도 내고 치투치라는 음반도 이렇게 냈었습니다. 활동도 많이 했고 말년에는 알츠하이머나 그런 게 와서 노래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 제가 영상 몇 개 이번에 이제 영상을 몇 개 보겠는데요. 이제 곧 비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돌 중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재즈를 제일 좋아해서 이 친구가요. 재즈를 계속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제 업고 다닐 텐데 제가 업기가 힘들겠네요. 이제 다음 주에 필승 이제 군대 입대 다음 주 10일 날 입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대하는 달에 제가 12월 제대했어요. 이 재즈 클럽에서 이렇게 잘생긴 친구가 스탠다드를 하면은 우리나라 재즈 강국 될 수 있는데요. 재즈를 이제 자주 하진 않더라고요. 치투치긴다 이거. 그리고 이 노래는 전통적으로 남녀가 같이 불러요. 원곡이 남녀가 같이 춤추는 노래니까. I'm in heaven, and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우리나라 재즈 클럽 가면 이런 분위기 있습니다. 비가 아닐 뿐이죠. 비가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의 좋은 재즈 보컬리스트들 남녀 보컬리스트들이 열심히 노래하고 또 보컬이 없는 경우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또 나만의 비가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클럽에 가셔서 이렇게 재즈 클럽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젊은 연주자들도 부른 노래입니다. 35년 노래를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노래만 있지는 않습니다. 연주곡으로도 있는데요. 한번 연주곡으로 이 곡을 들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음원인데요. 이제 약간
중국 가정이 되는 거죠. 노래 없이 똑같은 곡을 듣는 겁니다. 루더 나델슨이라는 알토 색스폰 연주자의 1950년대 연주입니다. 좀 빨라요. 멜로디 들어오시죠? 되게 빠르죠? 들었던 멜로디입니다. 아주 자켓도 멋있어요. 약간 회화 작품 같죠? 이렇게 그린 겁니다. 1957년, 이제 즉흥 연주. 그 코드를 가지고 즉흥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노래 붙이면은 화성은 뒤에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원곡을 알게 되면 이렇게 즉흥 연주 듣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라라라라라 그 멜로디가 뒤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솔로를 하는 거죠. 결국에 재즈는 이 즉흥 연주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즉흥 연주를 들어야 되는 건데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갑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다 못 들을 줄 알았는데요. 2분 만에 뒤에 부분 잠깐만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영화를 몇 개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뭐 영상은 못 보더라도 아주 옛날 영화는 좀 너무 떨어져서요. 위플래시하고 본투비 블루 얘기 드리겠습니다. 위플래시는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쳤던, 다른 나라에선 잘 안 되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진짜 R등급 받은 영화예요. 굉장히 폭언, 폭행, 막 인종차별, 인종차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약간 그 교육, 그래서 그거에 바람을 타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영화에서 이게 전체 3위를 했어요. 외화는 1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화 독립영화에서. 우리나라 독립영화 1위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 원앙소리인가 그렇습니다. 니마 떠나지 마, 그게 2위, 이게 3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에서는 인기를 누렸습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이런 교수가 있으면 신고해야죠. 뭐 인권위 같은 데서 신고해야죠. 그런 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재즈를 굉장히 극적으로 잘 담아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라라랜드 감독, 그렇죠? 데미안 서저리 라라랜드 하기 전에 이걸 만들어서 뭐 자금을 모아서 그다음 라라랜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재미난 영화입니다. 그리고 본투비, 아까 얘기 드렸던 아티스트 챗 베이커, 29년 88년 닮았어요. 되게 연기를 잘했습니다. 워낙 연기를 잘하고 약간 에다 노크 바를 받고 영화도 잘 된 편이에요. 저는 한 5번 봤었습니다. 되게 감동스럽게 봤고, 챗 베이커가 이빨 아까 빠졌던 제일 힘들었던 60년대 이야기를 중심으로 극화해서, 물론 약간 이제 CD 순으로 약간 좀 섞여 있습니다. 앞에가 뒤에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요. 뭐 그런 건 큰 상관없이 진짜 재즈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챗 베이커 영상을 우리가 여기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송, 이 마지막 곡인데, 이 마지막 곡으로 그래도 12월이니까요 스탠다드 곡 중에 하나인 크리스마스송 하나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의 원작자인 아까 여기 잠깐 보시면요, 로버트 웰스와 멜 토메가 작사 작곡했는데요. 이 멜 토메는 독특하게 재즈 보컬리스트입니다. 재즈 보컬리스트가 곡을 만든 곡이에요. 우리가 캐롤 하면은 다 유럽의 종교곡으로 알고 있지만 이 곡은 창작곡이에요. 재즈 보컬리스트가 만든, 이렇게 쭉 여름에, 보통 캐롤이 다 여름에 녹음돼요. 12월에 나와야 되니까 7, 8월에 녹음해서 후반 작업을 해야 여름에, 겨울에 나오죠. 아주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멜 토메가 만들고 네킹 콜이 먼저 취입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번 멜 토메의 라이브를, 너무나 감동적인 라이브인데요.
본인이 말년이 돼서 부른 노래입니다. Chestnuts roasting on an open fire. 본인이 만든 노래 이렇게 좋아하시면 얼마나 본인도 좋아할 거예요. Jack Frost nipping at your nose. Yuletide carols being sung by a choir, and folks dressed up like Eskimos. Everybody knows a turkey and some mistletoe help to make the season right. Tiny little tots with their eyes all aglow will find it hard to sleep tonight. They know that Santa is on his way. He's loaded lots of toys and goodies on his sleigh, and every mother's child is gonna spy to see if reindeer really know how to fly. And so I'm offering this simple phrase to kids from 1 to 92. Although it's been said many times, many ways, Merry Christmas to you.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1시간 안에 뭐 재즈를 이해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재즈를 듣는 방식과 뭐 아까 아티스트, 클럽 뭐 다 좋습니다. 어떤 걸로라도 재즈를 많이 들으시고요. 간혹 이제 얼마 전에도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재즈를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 얘기 드린 게 집에 가서 TV를 안 켜는 겁니다. TV를 안 켜고 오디오를 켜는 겁니다. 그래서 TV를 켜는 순간 재즈 듣는 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텔레비라고 하면 옛날 사람이죠. 텔레비전을 안 보고 음악을 듣는. 뭐 요즘은 워낙 다 뭐 개인 디바이스나 유튜브나 너무 이렇게. 근데 저는 너무 일상적으로 듣게 되니까 또 듣게 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멜론이나 벅스나 그런 거 듣더라도 그냥 히트곡만 듣지 자기가 찾아서 듣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TV를 끄고 조금 찾아서 듣고 오늘 만났던 아티스트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챗 베이커, 어빙 벌린, 몇 명 외워야 될 사람 있었잖아요. 루이 암스트롱, 엘라 피츠제럴드, 위플래시 되면 거기 드럼 얘기 나오고 그럼 버드리치도 나오게 되고 뭐 그렇게 이제 하나씩 검색하시면서 들으면은 재즈가 더 많이 들리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귀한 시간 1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일들 또 이렇게 잘 오늘 일과 잘 하시고요. 23년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24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질문이 2개가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서울에 좋은 재즈바를 추천받고 싶다는 질문. 이제 감상을 하려면 또 가봐야 되니까요. 그 재즈바 아까 얘기드린 대로 요즘 가장 핫한 데는 성수동입니다. 성수동. 저도 뭐 잘 못 가게. 거기 이제 포지티브 제로 라운지라고 있어요. 약간 가격대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와인이. 근데 이제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통적인 거는 이태원의 올드 재즈인데 옛날 이제 해밀턴 호텔에 있다가 지금 이제 제일계획 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대로변에 2층에 있습니다. 올드 재즈. 이름 외우기도 쉽죠. 올드 재즈.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어쨌든 오래된 데는 이제 아까 얘기 드린 홍대 에반스. 그 에반스는 빌 에반스를 이제 대표님이 좋아해서 에반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종로에 천년 동안도 옛날에 대학로에 있던 거. 그게 이제 몇 번 이제 없어지고 했다가 뭐 하다가 이제 다시 또 해서 지금 천년동안또가 몇 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로 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태원에 또 몇 개가 있고요. 제가 이제 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정도 또 검색하시면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지역명을 쓰시고 재즈 클럽 하면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디든 다 좋습니다. 어디든 다 좋으니까요. 그리고 저기 제가 알기로 그 강남 고속터미널 가면 그 수제 맥주집 파는데 네블스도어인가요? 거기서 매일은 아니고 약간 주말권으로 3일 정도 라이브를 하는데 거기 라이브도 좋아요. 네블스도어도 거기 이제 치킨과 맥주와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